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예후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체로 최근 며칠 동안에 이 낱말을 한 번씩은 좀 접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의사가 환자에게 병명과 예후를 설명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가끔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죠. 또 이 수술 환자는 더 이상 발작이 일어나지 않는 등 예후가 매우 좋은 편이다. 이런 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말은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 절대 안정 속에 예후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낱말을 사실은 한자로 생각을 해보면 뜻이 그렇게 쉽게 통하는 낱말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어떤 분이 국립국어원에 질의를 했어요. 예후란 낱말이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좀 어려운 전문 용어처럼 느껴집니다 하면서 좀 쉬운 말이 없을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립국어원 답이 예후가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뜻이 쉽게 통하는 단어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걸 대체할 만한 그런 뾰족한 낱말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후는 미리의 뒤후다. 우리가 어떤 환자의 예후를 살펴봐야 된다고 할 때 대략 감이 옵니다. 그 이후의 경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미리와 뒤후, 이 예와 후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상당히 좀 상대적이죠. 미리라는 것은 앞서 있다는 것이고, 뒤후라는 것은 뒤다, 앞과 뒤 이렇게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쉽지 않은 낱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리에는 나여의 코끼리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여는 원래 배틀의 북이다. 배틀의 북이 이제 시를 좌우를 왔다 갔다 하는 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왜 갑자기 코끼리가 들어갔느냐, 이렇게 되죠. 코끼리가 들어간 것은, 코끼리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대략 안다, 미리 안다. 그래서 어떤 자기 죽을 곳으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상아탑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상아가 이렇게 코끼리들이 죽는 곳에 가기 때문에, 한 곳으로 모여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아가 있다, 그래서 상아탑이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미리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후는 이제 뒤후다. 뒤후자를 글자를 뜯어보면 왼쪽에 조금 걸을 척이란 글자가 있죠. 걸어간다는 뜻이고, 또 작을 요자가 있다. 위에 이 부분이 작을 요자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는 뒤져 옳치다. 발을 얘기한다. 발, 그렇죠. 작을 요자는 실사자, 그렇죠. 실사자와 관련된다. 그래서 발에 실을 묶었다, 발에 족쇄를 채웠다. 예를 들어서 노예의 발을 묶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조금씩 걸어간다, 그러면 뒤처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설명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리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자, 예후다. 국어사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는 병의 정세를 예후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뒤를 얘기하죠. 그리고 미리 짐작한다는 것은 미리 예다. 이 설명 안에 이 글자 두 자가 다 들어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고 미리 이제 예상을 한다, 그것이다. 그 병의 정세에 대해서. 그렇죠? 의사가 환자에게 병명과 예후를 설명했다,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또 병이 나은 뒤의 경과가 어떨 것이다. 그렇죠?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것은 결국 뒤에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를 들어서 설명한 어느 사전에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여 뒷날, 그리고 뒷날의 어떤 정세, 뒷날의 경과, 이런 것이겠죠. 뒷날을 미리 전망한다. 예. 그렇죠. 뒤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의사는 예상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죠. 그것은 향후에 나타날 것이므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미리 얘기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낱말이 상당히 쉬운 낱말은 아니다. 특히 한자를 모르면 더욱더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한자로 볼 때 이렇게 뜯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글자를 잠깐 볼까요. 미리 예자다. 이것은 아주 평범한 낱말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쓰이는 글자다. 예단, 미리 단정한다. 예방, 미리 막는다. 예보, 미리 알린다. 예산, 미리 말하자면 계산해 보는 것이죠.
예언, 미리 말한다. 미래에 나타날 것을. 예열, 미리 덮인다. 그렇게 되겠죠. 예행, 미리 한번 해보는 것이다. 예행 연습, 그렇죠. 유예한다. 막 뒤로 어떻게 물리는 막 그런 것을 얘기한다. 자, 그리고 이 예자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코끼리 상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코끼리 상자가 들어갔는데 이 코끼리 상자는 이 형상 상자와는 상당히 헷갈립니다. 코끼리 상에 사람 인자를 붙였는 것인데 실제 낱말의 용례를 보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막 그것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상상이라는 낱말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한다, 무엇을 생각한다, 이 생각상자죠. 그리고 형상상이다. 상상한다고 할 때 지금 우리는 이러한 상상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상을 쓰는데 원래는 코끼리를 생각한다 그래서 왔다. 그렇죠. 코끼리. 네. 이것은 견골 상상이다. 견골, 뼈를 보고 코끼리를 생각한다. 네. 뼈를 보고 코끼리의 모습을 상상한다. 예전에는 중국에 코끼리가 있었다. 살았는데 그것이 코끼리가 여러 사유로 이제 중국 대륙에서 상당히 남쪽으로 내려가서 별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전국시대 말기부터는 이렇게 코끼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뼈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코끼리 뼈라는 것은. 그리고 코끼리 뼈로 만든 아주 예전에 만든 유물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보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 상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낱말이 왔다. 근데 지금 보면 이 상상은 우리와 일본은 이런 글자를 쓰고 중국에서는 주로 아직도 이 글자를 쓰고 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리 예후에 미리 예자와 또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게 맡길 예자가 있습니다. 맡긴다. 그렇죠? 이 맡긴다는 뜻에도 미리란 뜻도 좀 있다. 네, 그래서 한중일 세 나라가 이 두 글자를 가지고 좀 상당히 헷갈리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리와 맡긴다. 여기에도 미리라는 뜻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은 거의 쓰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맡긴다는 것은 이 예자, 그리고 미리라는 것은 이 예자로 상당히 나누어서 쓰고 있는데 조금 그렇지 않은 중국인 일본의 그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예를 들어서 맡긴다는 의미로 볼 때는 예금을 한다. 은행에 돈을 예금한다. 돈을 맡긴다. 예탁도 마찬가지죠. 탁도 맡긴다는 뜻이에요. 예치한다. 이때는 다 맡긴다는 이러한 예자를 씁니다. 네. 그런데 이 예자와 예자가 조금 헷갈리기 쉬운 낱말이 예언 또는 예언자 할 때 요 낱말들이 상당히 좀 헷갈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미리 예자를 쓴 예언자도 있고 맡길 예자를 쓴 예언자도 있다. 우리나라 사전에 보면 이 미리 예자를 쓴 예언자만 나온다.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향후의 것을 얘기하므로 미리 내다보고 얘기한다. 그래서 미리 예자를 쓴다. 그런데 한중일 다 그렇게 같지 않다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으로서의 예언자. 그리고 이제 예언자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온다. 성경에는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미리 향후를 예언한다.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예언한다. 그때는 미리 예자를 쓴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도 미리 예자를 쓴다. 지금은 한자 성경을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 국한문 이렇게 성경 보면 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어떠냐 하면 중국에서는 미리라는 뜻으로는 이 글자를 쓴다. 이 글자는 거의 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자 이렇게 한다. 미리 미래를 보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를 중국에서는 이렇게 선지라고 한다. 선지, 미리 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예언자로 쓴다. 다만 글자 자체는 신자체로 이렇게 바꾸었을 뿐이다. 뜻은 이것이 미리란 뜻이다. 미리 얘기한다. 근데 일본 성경에서는 성경의 예언자는 맡긴다는 뜻의 예자를 쓴다. 맡을 예자를 쓴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대체적인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맡아서, 내가 받아서, 맡아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미래에 어떻게 된다, 그것보다, 물론 자 그런 얘기가 많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맡아서,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라 해서 이 예언자를 쓴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의 원어로 보게 되면, 대언자라, 대신해서 말한다는 자, 그런 의미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언자란 낱말을 가지고 한중일에 이렇게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성경에 이렇게 쓰는데 우리도 일본처럼 이렇게 맡을 예자를 써서 성경의 예언자를 이렇게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뒤후자 관련된 사자성어 같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전절후다. 전에 빌공자, 이전에 비어있다, 이전에 없었고, 이후에는 끊어졌다. 그렇죠? 끊어졌다. 공전절후.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지금 딱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사후 약방문이다. 죽은 다음에 처방전이다. 이런 얘기죠. 죽은 다음에, 처방을 해야 소용없다는 얘기죠. 선공후사. 예. 공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사적인 것을 뒤로 한다. 그렇죠? 우후죽순, 비 온 후에 대나무의 죽순처럼 이렇게 부쩍 자라는 것을 우후죽순이란다.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 공전절후와 비슷한 그런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자, 한중일 보면 예후라는 것은 앞에서 본 대로 이 미리 예자와 뒤후자다. 일본과 중국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다. 일본에서는 미리 예자의 신자체가 이 글자다. 이 나여자가 되죠. 예. 요것을 신자체로 해서 미리 예자로 쓰고 있다. 중국에서는 미리 예자는 거의 쓰지 않는다. 거의 쓰지 않고 맡을 예자, 예. 요렇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예후가 됐다. 뒤후자는 또 모양이 조금 달라지죠. 예. 그래서 예후란 낱말을 한중일 삼국이 같이 쓰고 있다. 의미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예후, 네, 상상. 원래는 사람 인자가 없는 코끼리상이다. 중국에서는 또 그렇게 지금도 쓰고 있다. 네, 예언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